하는데 우리 장재현 박사님하고 남강규 교수님이 초석을 다지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2026 애국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 오랫동안 있다가 우리 좌파하고 싸움은 학부 때부터 싸워왔는데, 그러나 이제 작년에 우리 국민대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하는 대학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와서 좀 교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대학에 통일 북한 문제를 우리 자유민주주의 좀 지식 기반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이제 국민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생들이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또 많은 관심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내려졌고, 지기현 판사의 이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안 봐도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 다 붕괴된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죠, 사실. 그렇죠. 그럼 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현실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은 단순히 특정한 무슨 검사,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반국가 세력, 또 반대한민국 세력, 또 그 뒤에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국제 세력, 북한, 또 중국 공산당, 이런 부분들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세계 대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그 너머로 가게 되면 오늘 여기가 교회인데,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어찌 보면 참 영적 싸움이다. 결국은 이제는 좌우의 개념도 아니고 참과 거짓, 생명과 사망, 또 소위 말해서 하나님 편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걸 좌우의 개념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맛이 등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건 세계사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고 정말 생명까지도 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걸 정립하려면 뭐가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역시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국민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부터 기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부정선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고 국민이 정말 이재명이 좋아서 그만큼 찍어줬고, 나 자유민주주의가 싫어서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좋아하고 해도 다수 국민들이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선거 자체가 이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2020년 4.15 그 총선 때부터 이제 사실은 부정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왔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부정선거 문제가 첫 번째다. 또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돼서 역시 그 연결의 사슬고리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외치는 게 부정선거 아웃, CCP 아웃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사실 이게 6.3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유우파 아스팔트가 많이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10년 동안 이끌어 왔었던 우리의 장년층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력도 빠지고, 또 대한민국은 더 어려워지고, 대선에서 지고 했으니까 당연히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계몽령이 얻은 유일한 소득이 2030에 끼어났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아스팔트는 2030이 주도하고 우리들이 이제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서서히 바뀌게 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가 사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2030들이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푸지점을 비롯해가지고
또 각 지방에 다 지금 자생적인 이 청년 그룹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난 12월 중순경에 아현동 그 예술타운에서 2025 전국 청년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니까 뭐 전국에서 제주도까지 포함해가지고 20여 개 청년 대표들이 와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세력이 커요.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분산돼서 해서 그렇지. 또 그 현장에서 느끼겠지만은 참여하고 있는 2030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정말 희망적인 것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화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스팔트를 주로 해왔었던 기성세대들이 참 그 초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분들이 뒤에서 빠져가지고 2030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후원해주는 것으로 그 원년이 2026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도 뭐 개인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당면한 게 지방선거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에서 중요도를 빠지게 되면 우선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총선이 중요하고 지방선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또 하나,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어느 당이 되더라도 뭐 국힘당이 많이 되더라도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우리 이제 이천 교수도 잘 알겠지만은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가 사실상 다 사회주의화가 됐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군 단위가 한 234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쉽게 해서 234개의 인민위원회가 사실상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뭐 특정 정당의 후보가 군수가 된다, 시장이 된다, 도지사가 된다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 국힘당 자치단체장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 행하는 자치단체 정책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돈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잘 적응되어진 곳은 대도시보다 오히려 지방입니다. 시골일수록. 거기는 뭐 나이 드신 사람한테 돈 10만 원 뿌려줘도 복지 이름으로 뭐 쉽게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정말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거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 이제 국제정치학이 또 세부 전공인데, 여러분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두 번의 불법적인 대통령 탄핵,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상 붕괴되어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 중에서 우리의 운동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예? 아, 그렇죠. 좀 가까이 갔네. 수구보수 중에서도. 예? 그렇죠. 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깨어있기 때문에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민주당이나 반민주 세력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향하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예? 그거는 사회주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싫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니까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게 정당 정치 제도권에서 그걸 대변해 준다고 하는 보수 정당 자체가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아무 역할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에 걸친 대통령 탄핵도 이자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핀포인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놈들이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안에서 이렇게 반란표가 안 나왔으면은 두 번의 탄핵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고는 본질적으로 더 악질적이고 더 정말 반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은 오히려 보수 정당이에요. 예. 정당도 아니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딜레마예요. 아까 2030에 진출해야 된다. 또 우리가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뒤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이게 양당 구조이니까 이게 현실화되려면, 쉽게 해서 당선되려면 국힘당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국힘당 이놈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완전히 무지하거나 알아도 입을 쳐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응?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2030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그 예를 들면은 우리 고려대학교 우리 이제 후배 청년이 하나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윤어긴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마 서울의 지역구의 청년위원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만나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부정선거 CCP 아웃하고 말이 윤어긴 하고 하다가 좀 이상해. 그게 왜냐 보니까 그 지역구 위원장이 이게 이제 저쪽이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국힘당 내에서도 지금 한참 국힘당을 흔들고 있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그 뒤에 있는 김무성이나 이재호나 또 친이라고 죠 이명박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니까 말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아마 그 친구도 그 마음은 갖고 있겠지만은 현실이 그러니까 제 추측이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일단 공천받아 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는 100%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국힘당, 그 전에 무슨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있지만 이 정당이 20년, 3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인 건 하나도 안 변하고 항상 선거 때가 오면은 보수가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중도를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탄핵 관련해가지고 사과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또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해가지고 이미 은퇴해야 될 사람들 뒤에서 쭈물닥쭈물락 공정정치하는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힘당이 그게 또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개인으로 봐가지고는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래도 반발을 하고 그렇죠? 해가지고 다른 국회의원들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2030들이 밀어줘가지고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지금 일주 전에 벌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전은 오히려 더 어찌 보면 참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탄핵이 계엄이 잘못되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내려지기 직전에 이런 얘기하는 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잡아 죽이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지기현 판사에게 유죄를 내리고 내란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딜레마,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뜻을 굽히고 들어가서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안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구도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기성 타락한 부패한 또 국힘당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중국에게 다 이게 매수당해 있어요. 결국 그 물을 둘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유용물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 그것도 결국 밀어준 2030을 배신한 것 아니겠어요? 그 전에 가게 되면 김문수도 똑같은 케이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2030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현실 정치에서 어쩔 수 없이 특정한 개인을 밀어줘가지고 뭔가 이 지형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2030들이 더 참 이게 절망하게 되고 그 기성정치에 결국은 이용물로 뺏기 끝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참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저도 우리 참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2030하고 같이 한 입장에서 이제는 2030에게 맡겨놔야 돼요. 주변에서 자기가 무슨 삶의 경험이 많다. 내가 사회적으로 특정 국회의원을 몇 번 했니? 교수가 어떻니 말이지. 혹은 내가 무슨 사회에 아주 유명을 했느니. 그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청년들의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퇴색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는 직간에는 어떤 삶의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전해준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 2030에게는 뼈와 살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2030의 이 생각을 좀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 2030은 제가 아까 여기 했는데 2030이 주장하는 게 딱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치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CCP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 기성세대들하고 2030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이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괜히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이 이들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최고예요. 사실은. 내버려두고 대신에 2030들이 활동하려면 현실적 기반이 약하잖아요. 돈도 없고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뭐 법률적 조언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나온 2030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좀 계몽시키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 김삼순 박사께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저도 지금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나 이제 앞서 나가고 하고 뭐 조직하고 하는 것들은 2030대 알아서 하도록. 거기다 또 플러스 것은 2030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그 각 지역별 그 2030 청년 조직이나 활동단체들이 적어도 이 전체적인 어떤 커넥션을 해가지고 좀 그 효과적으로, 또 이게 국민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임팩트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 2030들이 전략 전술적으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현실로 돌아가가지고,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 국힘당 가지고 들어가서는 그리고 실제 공천도 못 받아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면접 볼 때 무슨 부정선거 얘기하고 CCP 얘기해봐. 당장 떨어뜨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내심은 그건지 모르지만 얘기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면서 그냥 공천을이라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힘당은 어차피 민주당하고 동색이기 때문에 그건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아스팔트 세력에서 뭔가 결집되어진 부분이 해야 되는데, 아다시피 아스팔트에 뭐 정당이 한 4개 정도 있지만은 뭐 번번이 사실 다 실패하고 뭐 지지율도 아주 미미한 부분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들 세계를 좀 묶어가지고 하면서 저는 하여간에 2030들이 이제 이슈로, 그리고 적어도 국민들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인식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하더라도 뭐 5년, 6년 전처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않고 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알고, 또 CCP,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 2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슈 2개와 관련된 하위 이슈들을 개발해가지고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세부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 김 박사님 잘 얘기한 것처럼 뭐 서해 구조물을 주권에 대한 강탈 부분 문제, 그렇죠. 또 지금 중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 사회가 중국에게 완전히 잠식되어 가는 과정들, 그렇죠. 이런 세부적인 걸 가지고 좀 더 정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2030의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아예 활동하고 있는 2030들이 연대해서 잠정적으로라도 그냥 2030 선거연대로 해가지고 정당을 하나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슈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지방선거라도 하다못해 군의원, 시의원, 기초의원이라도 몇 명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상징성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올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저희가 이제 뭐 대학에 있으니까 어차피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 우리의 어떤 그 교육이죠. 교육 부분, 또 반국가 세력들이 해놓은 역사 왜곡 문제, 또 현실에서 아주 그런 거짓말, 이걸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또 대중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럼 교육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가. 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만 해도 충분해요. 사실은 충분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무관심한 대다수 국민들, 보통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운이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때마침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말고는 소생이 그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에 너무 밀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하잖아요.
부정선거하고 CCP 부분은 지금 트럼프하고 우리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또 아직 여지가 있죠. 물론 우리가 뭐 해주면 고맙지만은 뭐 우리가 잘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좀 싸워가지고 트럼프도 우리에게 정말 이제 좀 스트레이트 포워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미국 대통령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다행히 트럼프가 미르라고 하는 성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과 부정선거 원칙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우리에게 좀 기회가 지금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030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싸움은 제가 정치학이지만 정치 용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우리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참에 섰고 참되게 살고자 하는 기본 마인드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 거짓 세력하고 싸우기 위한 그런 어떤 끊임없는 뭐 자기 성찰과 또 필요하면 뭐 자기 반성과 또 교회니까 요즘 교회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기독교가 살아있으면 나라가 여기까지 안 왔죠. 기독교가 다 부패되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주의에 휩쓸려가지고 심지어 목사가 공산주의면 어떠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 중에 나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 특히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양립 불가한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근본에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일단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거는 애국심이고, 근데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어찌됐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확한 지식이 있고, 저희가 찾아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학습이란 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을 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냥 대한민국 근본적인 사회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교수님 또는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살아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저희가 인지가 되는데, 저희가 청년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타인, 특히 이제 정치를 아예 모르는 일반인이 저희를 봤을 때는 너희가 이제 나이가 20대, 이제 나이가 30대, 뭐 사회물 해봤자 5년 먹은 애들이 니들이 정리한 자료가 뭐가 그렇게 신빙성 있냐, 너희가 뭐 증명한 게 있냐, 이게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말한 대로 김성준 박사님부터 그다음에 장재원 박사님 전문 자료가 많아서 그거를 일단은 저희가 진짜 확인된 청년 단체들한테 조금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반인이 가장 어려운 거는 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렵다, 정치는 복잡하다, 그래서 싫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 저희 20대들 중에서도 뭐 지금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걸 생각하기도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청년들에게 자료를 해서 조금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문화랑 섞어서 또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내가 뿌려준 자료다, 이거는 내가 어떤 교수님이 뿌려준 자료니까 이거는 확실하다라는 보증만 서주셔도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서 너 그래 너 그 자료 어디서 갖고 왔을 때 김성수 박사님이 준 거야, 장지현 박사님이 정리해 준 거야 하면은 그분이 할 말이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자료 공유를, 그러니까 만들어진 자료 공유를 조금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요청을 했고, 마치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성준 박사님 이제 그걸 제공할 거예요. 또 마치 구체적으로 오늘 그 우리 지역 활동 조직의 대표들도 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2월 계속 그 관련되어진 청년들 그 세미나를 할 거예요. 세미나를 할 때는 좀 너무 학술적인 것보다 관심 있는 분야를 쉽게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모균 고려대학교에서 바로 2030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2월 달부터 해요. 그리고 여기 또 우리 김상순 박사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하는데, 그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면은 좀 멀지만은 또 올라와가지고 그 좀 참가를 해주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 테니까, 또 다행히 지금 이게 대학가나 교주 사이에서도 2030대 들고 섰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서포팅 해주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부터 해가지고 잘 엮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테니까 최대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혹시 질문 뭐 있으면 예, 저기 한번 예.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와서야 돼. 나오세요.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와서야 돼.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을 청취자들도 시청자들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 소통이 되니까. 자, 저는 그 우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정의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하고 저희 쪽에서도 정리를 하고 약간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파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자, 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보수 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에 보수 진보는 잘못되어진 표현이에요. 정치적으로 정확하면 좌냐 우냐입니다. 이거 우선 그것부터 깨줘야 돼. 저 좌파들이 알다시피 그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한테 쓴 것처럼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키잖아요. 그 용어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가장 지금 용어 싸움에서 지고 있는 부분이 이놈들이 항상 진보하는 타이틀로 가지고 보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 돼요. 진보 보수라는 것은 엄밀한 용어가 아니고 정치학적으로 하면 좌냐 우냐 우다. 좌 우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얘기하기 쉬워지죠. 좌가 뭐고 우가 뭐. 우선 여기 교회니까 가장 큰 거는 우는 적어도 진리가 있다. 또 예를 들면 하나님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쪽은 무신론이고 유물론이잖아요. 이것부터 얘기하면 쉽게 이해되죠. 야, 너 임마 내가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나라는 물질 덩어리가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쉽게 되지잖아요. 그럼 뭐 좌파들도 쉽게 이해가 가요. 사실 좌파들이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다 선동되어진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소수의 그 장난꾼 머리 좋은 애들이 아주 용어를 가지고 책략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시 미혹돼서 그렇지 실제적인 무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합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고요.